오늘 이 시간은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생성형 AI 활용을 할 텐데, 어, 선생님들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AI는 무진장 발달을 해서 정말 무섭게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AI를 따라간다는 거는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들을 내다 보니까 완전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볼 건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부터. 네. 일단은 생성형 AI를 하기 위해서 생성형 AI에 처음 나온 게 2022년도 12월, 10월 맞나요? 그때쯤 나왔고 2023년부터 좀 쓰시겠네. 2023년부터인가? 뭐 하여튼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한 2년 넘었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혁신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정보계통의 학자들이 이 생성형 AI가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어, 알고리즘을 만들고 뭘 만들어 놨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자연어 처리 같은 거를 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역할을 부여해 놓고 뭐 질문하거나 또 어떤 사항을 제공하고 뭘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밝혀지면서 그래서 챗GPT 처음 나오는 뒤에 챗GPT 프롬프트에 어떤 식으로 질문하면 유리하냐 뭐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등장한 게 바로 여기 있는 맞춤 설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하고 너는 지금부터 뭐 정신과 의사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돼 어떻게 해줘?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뭐 너는 지금 뭐 어디에 있는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뭐 지금부터 나는 영어로 대화해줘. 라든가 이런 어떤 설정, 맞춤형 설정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시도였다면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알아낸 게 얘한테 답변하는 방식을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해줘. 라고 하면 굉장히 답변을 잘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예시 같은 거, 답변의 예시 같은 걸 주면 너무 잘하더라.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어떤 지침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러다가 얘가 인공지능 이 엔진이 자기만 공부하고 연구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도 뭔가 답변하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엔진에서. 그러면서 이제 레그라는 기법이 등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왔냐? 지금은 에이전트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비서처럼 알아서 뭐 시키면 알아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일을 스스로 해오는 이런 일들.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 단계별로 지금 현재 이 서비스들이 다 남아 있어요. 초기에 만들었을 때는 맞춤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처럼 해서 이거를 설정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졌다면은 지금은 설정 하나 답변에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 나머지 지침이나 레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런 걸 보완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곳에는 이런 기능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써서 무슨 작업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 맞춤 설정, 지침 작성, 레그 활용, 이 세 가지 정도는 설정을 해놓고 가야 돼. 어, 만들어 놓고 가야 내가 일을 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적 활동은 이 세 개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 이후에 나오는 에이전트 이런 기법들은 이제 지금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더 나아갈지. 물론 기술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지만, 자원을 워낙 많이 써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데, 예를 들면, 음, 구글 AI 스튜디오, 이런 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샘플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샘플을 사용하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구글 AI 스튜디오는 다음에 한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어디 갔어? 자, 생성형 AI 맞춤 설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어떤 거를 도와주느냐, 이런 나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예, 예, 이거는 지금 무료 버전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눌러보면 알죠? 이게 무료인지 아닌지는 플랜 업그레이드가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챗GPT 보면 엔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돈 안 내고 이제 무료 버전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할 텐데 이 무료 버전이든 유료 버전이든 여기 가면 여기에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뭐 다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어쨌든 맞춤 설정이 있어요. 그 얘를 눌러보면 이 메뉴에 보면 자기 소개를 하고 먹진 응답을 받으세요 해서 너는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라고 돼 있고 지금 여기는 제가 뭘 넣어놨거든요. 이거 다 지워도 돼요. 다 지울게요. 아마 여시면 예, 아마 여기 이름 옆에 맞춤 설정을 여시면 이렇게 다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너는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좋겠니?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녀서 대답했으면 좋겠느냐?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설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별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만들어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각자 자기 거 한번 써보세요. 뭐 챗GPT 들어가가지고 유료 버전이든 무료 버전이든 상관없어요. 뭐 대학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들어오면 자 나의 아이 뭐 나를 어떻게 불러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알려주세요. 그럼 여기 어떤 특성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 아파지죠. 그리고 이거 뭐 수다쟁이다 이런 말 돼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걸 넣어주면 좋을까? 사실은 초창기 때는 이거 진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한 것 중에 제일 잘 돼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유료 버전 쓰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료 버전에는 저희 이제 이건 유료 버전이에요. 공유 바뀌었죠? 여기 보면 엔진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나오고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많고 유료 버전의 뭐 특징이죠. 여기에 가면 당연히 예, 여기 보면 이제 들어가 있어요. 뭐 큰배님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지닐 수 있나요? 그럼 톤앤 포멀리티, 레벨 오브 디테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채찍비가 답변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읽어 이런 식으로 답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알아낸 내용은 뭐냐? 나는 직업이 뭐고 내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 지식은 뭘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적어도 나는 물리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으니 네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답변을 줄 때 넌 네가 용어 막 써도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정해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뭘 결정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 사실은 이것도 제가 이제 챗GPT 초기 공부할 때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어디 갔지? 공유가 지금 제대로 안 됐죠? 예, 딴게 됐죠? 예, 잠깐만요. 예. 지금 여기. 물론 이제 여기 챗GPT 기능이 이런 걸 선택하라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걸 선택하면 이제 이 기능을 다 쓰게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것도 하나 나올 때마다 돈 주고 유료 버전 쓰는 사람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데 지금 무료 버전은 이게 모두 다 쓸 수 있는 기능으로 공개가 돼 버렸죠. 어쨌든 뭐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How would you like chat? 뭐 이거를 알려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지금 요 내용 여기서 여기까지를 챗GPT에 집어넣어가지고 챗GPT에서 넣어서 네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시면 다음은 챗GPT에 맞춤 설명한 내용이다. 그래서 얘들을 그대로 카피해 놓고 영재 교사를 위한 내용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윗부분이 챗GPT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는가 특성이 뭐냐. 두 번째 게 이제 밑에 나오는 나의 특성이 뭐냐. 프로페셔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챗GPT 맞춤 설정 테스트를 제가 여기 지금 채팅창에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잠시 보여드리면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파일 올릴게요. 제가 이제 무료 버전에 가서 이 무료 버전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잠깐만요. 네.
얘를 제가 업로드했어요. 챗GPT 맞춤 설정이라는 것이 아까 파워포인트 있던 영어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맞춤 설정에 맞춰 물리 교육, 대학 교수, AI 교육, 어, 수업 강의에 관하여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시켜 주려면 얘는 좀 자세히 할수록 대답을 잘해줄까? 강의하여 작성해줘. 얘를 치면 얘를 읽어드린 다음에 얘에 맞춰서 이제 여기에는 아까 그 영어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요즘 얘들이 이래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파일 업로드한 것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나오죠 이제. 얘 이해 못했어요. 다시 해야겠어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다시 갈게요. 다시. 안 될 때는 다시 해야죠. 위 업로드한 파일에 맞춰 어, 뭐 물리 교사라 그럴게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됐어. 파일 확인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요즘 얘들이 똑똑해져 가지고요. 쉽지가 않네요. 뭐 어쨌든 일단은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부터 각자 거의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이 채팅창에 지금 올려놓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더 써라 돼 있네. 아, 이거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애들이 발달할수록 좀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넣어도 되긴 됐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유료 버전에 맞춰놓은 게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못 만들어 줄까 봐. 그래서 아예 대놓고 만들어 달라고 그 설정을 안 해놨네. 이게 나오네요. 이게 자동으로 한글로 번역해 주네요. 나오긴 나와요. 맞게 나오네요. 아까 이게 영어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자동으로 한글로 맞춰주네요. 그럼 이거 이제 가져가야지. 요거 가져가가지고 이거 그대로 어, 아까 이게 맞춤 설정 여기에 이거 또 닫아야 되네. 복잡해졌다 진짜. 이걸 닫아야 청이 떠나 보네. 예.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어조미 형식 어떻고 상세 수준 어떻고 그다음에 이거 저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뒷부분 사용자 정보 요 부분을 이렇게 끌고 와야 되네요. 이 캔버스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요거 카피하고 다시 닫고 음, 설정에 가서 여기 여기 넣고 저장하면 이게 맞춤 설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다시 실습해 보세요. 이게 일단 파일을 읽어 드린 다음에 맞춰야 되는데 앞에는 자꾸 질문하니까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고 어쨌든 위 업로드한 파일에 맞춰 뭐뭐로 작성해줘 뭐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물리교사 GPT 맞춤 설정을 해줘 하면 이제 거기 나와 있던 이게 지금 영어가 돼 있었는데 한글로 다 바꿔주네요. 알아서. 네, 이러면 이제 제가 물리 교사로서의 역할을 가진 답변을 훨씬 더 쉽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운동법칙 뭐랄까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게 교사로서의 입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 설정은 사실 지금은 안 해도 사실 상관없을 정도로 별로 티는 안 나는데 그래도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맞춤 설정에 어떤 내용을 좀 더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현재 맞춤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설명해줘 하니까 이렇게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게 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리 교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설명이 좀 나왔다고 봐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제 이 설정을 한번 없애고 한번 해볼게요. 이 설정을 없애고 또 없애고 꼭 항상 저장해야 되거든요. 저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 창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나왔던 질문과 어떤 다른가 한번 볼게요. 설명이 좀 다르죠. 비보존형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좀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좀 달라집니다. 네, 달라요. 다르죠, 답변이. 이게 좀 더 법령적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식들이 나왔고 좀 전에 봤던 거 여기 보면 좀 전에 어디 있지? 좀 전에 이건 2024년에 한 거고 좀 전에 한 걸 볼 수가 없네. 조금 전에 했던 맞춤형 설정 이건가? 이건 딴 거네. 이건 딴 거예요. 네. 창이 사라져 버렸네요. 어쨌든 보신 것처럼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두 개가 분명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시 가보시면 그 설명을 해놨어요. 파워포인트 가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설정을 집어넣고 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제가 딴 데 썼던 건데 뭐 이거는 이제 교대 교수님들한테 강의했던 갔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넣으면 이렇게 쭉 작성이 되고 얘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 버리면 답변이 이렇게 다르다. 나오는 방식이 좀 양식이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다라는 건데 지금 이거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실제 학습 내용 같은 거 물어보면 보편적인 답변하고 교사라는 입장에서 학생 대한다고 할 때는 답변이 완전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역할이 주어졌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맞춤 설정.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얘기예요. 아주 초창기 때 얘기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계속 뭘 자꾸 시켜야 돼요.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 또 뭐야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챗GPT 같은 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던지면,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거, 제가 빛 간섭 시뮬레이션 만들 때 보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나면 이렇게 값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또 뭘 질문을 하면 요 위에서 답했던 거를 기억하고 답변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제를 물어봤을 때, 이거는 뭐, 뭔가 잘못됐을 때 자기가 다시, 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질문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통 질문하기 시작하고 버리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뭔가 보여주다 보니까 한 번 하고 사라지는 게 많네요. 아까 이런 게죠,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질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위에 거를 먼저 기억하고 그다음 이어서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 방식이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챗GPT가 내가 새로운 창을 연다. 그러면 새로운 노트, 그러니까 컴퓨터, 이게 시제는 가상머신이거든요. 가상머신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질문하는 거는 계속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창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컴퓨터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창 하나에서 계속 질문하면 좋은데 이게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무료는 좀 하다 보면 닫혀버리고, 이제 한 3시간 뒤에 사용하세요. 이러고, 유료 버전은 좀 더 길게,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작업을 길게 묶고 답하고 하려 그러면, 유료 버전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질문하고 다듬어야 돼. 너무,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 이거를 아예 지침이란 걸 해서 하여튼 만들어버리자. 하나의 꼭 학습을 시켜놓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에이전티 워커플로우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요게 이제 또 2024, 23년 12월, 그러니까 24년도 상반기에 굉장히 유행한 건데, 이때부터 이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워크플로우는 일을 단계별로 쭉쭉쭉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이 창에다가 질문 하나를 던지는 일종의 제로샷이라고 그랬어요. 질문 던지면 답변하고 질문 던지면 답변하고. 근데 거기다 예시를 붙여서 이렇게 답변해 줘. 이런 방법을 해줘. 이렇게 좀 더 구체적 설명이 들어간 것을 퓨샷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개념이 이거예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너가 나의 비서인 것처럼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답변해줘. 라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주로 하는 방식은 뭐 방송하는 방법, 어떤 도구를 가져다 써, 네가 어떤 계획을 해. 그래서 실제로 비서를 한 네다섯 명을 두고 그 네다섯 명에마다 역할을 부여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어요. 팀명을 정하고 그러니까 내 밑에 팀이 하나 있고 그 팀에는 지금 현재 6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계획 초안 작성자, 두 번째는 정보를 수집해 오는 사람, 세 번째는 이제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 네 번째는 검토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편집하는 사람. 그다음 리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직무 역할 책임, 직무 역할 책임, 직무 역할 책임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공해 주고 이제 작업 단계 첫 번째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각각의 P1이 작업하다가 P2가 하고 또 P3가 하고 이런 식으로 뭐 평가까지 해서 품질 관리까지 이 많은 과정을 하나의 창 안에다가 질문하고 또 던지고 검토해봐라 던지고 또 편집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쫙 하나로 정리해 놓는 거. 요걸 이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고 기법을 했고, 그래서 이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는 뭐 계획, 뭐 실행, 뭐 평가, 뭐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계획부터 평가까지 단계.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일일이, 자, 나는 이번에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들 거야. 그럼 교수학 과정 팀을 만들어, 스케바 팀. 그럼 계획자는 누구? 이렇게 일일이 쓰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게 쓰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내가 뭘 할 거야. 그러면 이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만든 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만든 것 중에 클로드에도 어, 클로드가 들어갔죠. 예. 클로드에도 보면 제가 이제 만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팀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게 영어로 써놨네요, 제가. 왜냐하면, 에이전트 워커플로우 for Korean Intelligent, 이제 이렇게 했고, 김 교수, 교육과정 전문가 1, 뭐, 로드맵을 수립한다, 뭐, 리소스를 정의한다, 뭐, 이 교수, 과학교수, 학습방법론 전문가, 박 교수, 해학과장, 나학장 이래가지고 첫 번째 이게 각각의 다섯 명의 역할을 주고 프로젝트 처음 할 때는 김 교수 전체 팀, 김 교수 이런 식으로 작업의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질문을 시키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잘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능형 과학실을 이제 요즘 이좀 스타일을 좀 이게 간결하게 할게요. 일반으로 갈게요. 얘들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어요. 간만에 해보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침을 이제
이거는 제가 파일을 넣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레그를 쓴 거라서 좀 다르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가 답변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자기도 알려줘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을 보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저절로 좀 내장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게 유료 버전에서 이거를 익스텐디는 하지 않았는데 진보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자동화돼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거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지침 만들기 GPT에서는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자동화 시키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주소에 가서 자동적으로만 하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에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지침 만들기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만들면 예를 들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여기다가 아까처럼 이제 물리교사 라고만 쳐도 가는 워크플로우 혹시 또 틀릴까 봐 기침을 만들어줘. 이제 이렇게 하면 예,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똑같죠? 팀명, 작업명, 교육기획자, P1, P2. 그러면 물리교사라는 말만 썼는데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뭐 교육 전문가, 뭐 연구자, 뭐 강의 및 실험 지도, 뭐 평가 전문가, 교육 컨설턴트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얘네들 6명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놈을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작업할 때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하면 훨씬 더 일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요. 여기는 제가 이제 링크를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채팅창에 보내드리면 챗 GPT 유료 버전 무료 버전도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 지침 만들기 창이 뜨고 여기다가 관련된 것만 주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만들고 나면 또 이거 제가 일일이 또 캡처 이거 뭐죠? 끌어가지고 복사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 파일로 만들어 달라는 기능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PDF 파일로 만들어 드릴까요?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요 부분을 뭐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갖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줄까요? 여기다 뇌만 치면 이제 자동으로 지금 만든 것들을 PDF로 생성하는데 제가 노파심에 이게 한글로 하는 것보다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PDF 파일 자체를 한글로 돼 있는 놈을 다시 영어로 바꿔갖고 영어 파일로 얘가 저장되게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PDF 파일이 링크가 뜨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좀 이제 자동으로 지가 코딩해갖고 PDF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이 직진 만들기 주소는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시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학교급을 쓰고 내가 과목을 쓰거나 내 역할을 넣고서 그게 안에서 만들어줘 하면 쫙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나온 내용, 이 내용을 이제 PDF 파일로 만드는 과정이 뭐 자동으로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좀 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앞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한글 인코딩 문제가 있죠. 이게 한글을 다시 영어로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아마 영어로 바꿀 거예요. 그 챗GPT는 한글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할 때 깨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한글이 되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거 해보고 한글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한글 읽어 드릴 거예요, 요즘은. 근데 이제 보여주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되는 거얘 지금 나눔 고딕 이렇게 읽어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제 컴퓨터에서 가져올지는 않고요. 또 안 된다 그럴까? 그러니까 한글 폰트 잘 수 없어 오래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폰트로 하면 영어로 만들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부터 한글 쓰는 걸 설명드릴게요. 한글 쓰는 거는요, 어, 이제 이거 저 그냥 갈게요, 이거. 한글 쓰는 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새 창을 여는 순간 일종의 가상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가상 머신. 그럼 여기다가 한글이 구현될 수 있도록 어, 어떤 앱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채팅창에 파일 하나 올릴게요. 이 파일을 개발한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고 당연히 이분은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요거를 올려놓고 코리안 뭐 메스 플랫 라이브러리 이게 뭐냐면 그 파이썬에서 그 메스플라스 쓰는 데 있잖아요. 그 한글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 여기다가 먼저 설치해줘. 이러면 얘가 이 가상 머신이니까 머신 안에서 이 파일, 설치한 파일인가 보네? 설치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이걸 인스톨링 하고 있잖아요. 인스톨링 업로드 파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설치하면서 가상 문신에 한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럼 이제 풀고 이거를 참 설정을 바꿔놓고 진행 하면 이제 요건 제가 W 뭐 이거는 제가 따로 뭐 넣은 거라서 그래요. 그럼 이제 설치를 하죠. 설치를 하면 이제 이게 한글을 이제 업로드하면서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뭐 그림을 그리든 그래프를 그리든 전부 다 한글이 구현이 돼요. 제대로 설치됐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도 이게 빨간색 안 뜬 건 설치되고 있는 거죠. successfully install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글이 들어간 뭐,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예를 들면 뭐 삼성 일주일간 주가 그래프 그려줘. 이러면 설치가 완료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글 폰트가 올바로 표시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돼 있잖아요. 일단 이거를 해볼게요. 삼성 일주일 주간 그래프 그려줘 하면 얘가 이제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가져와가지고 이게 내가 이거 4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4.3를 해서 더 그렇네. 엔진을 너무 힘든 걸 시켰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 안 돼요. 못 가져오는 거죠. 원래 이게 한글이 떠야 되거든요. 지금 한글 안 뜨잖아요. 한글 안 뜨고 있잖아요. 한글 폰트가 문제 있다는 건 다시 설정화돼 있잖아요. 지금 이 설정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설치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를 또 간단한 게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거는 어, 여러분들께서 어딜 가냐면 탐색기에 가가지고요. 탐색기에 가가지고 여기 윈도우, 내 PC 윈도우, 뭐 맥 쓰시는 분 맥에도 폰트 있는지 모르겠어요. 윈도우에 가면 그 폰트라고 있잖아요. 폰트. 이 폰트에 들어가면 한글 파일, 한글 폰트 아무거나 해도 돼요. 내가 평소에 마음에 드는 폰트. 예를 들면 여기 나는 여기 황큰 고딕이 좋아. 아니면 뭐 여기 뭐 맑은 고딕이 좋아. 여러 가지 걸고 있을 거 아니에요. 휴먼 모음티. 난 휴먼 매직체가 좋아. 그러면 얘를 이 폰트를 챗GPT 창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이제 이 챗GPT 가볼게요. 음, 챗GPT 어디 갔지? 챗GPT가 사라졌어요. 여기 있네. 지금 여기 챗GPT 됐죠? 그리고 이렇게 폰트를 올려놓고요. 이 한글 폰트로 그래프 그려줘. 그럼 이 한글 폰트를 업로드하고 그린대요. 이게 요즘 좋아진 거라고 그래요. 한글 폰트를 등록한 후 그릴 수 있습니다. 돼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이게 아마 순서가 틀려서 깨졌을 거예요. 먼저 실행시키고 나서 이걸 설치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이걸 먼저 하고 나니까 그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얘도 순차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요 파일을 설치하는 것이 이게
작년 11월까지는 다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챗GPT가 성능이 좋아져서 이제 폰트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폰트 읽어드리니까 아예 폰트를 넣고 이 폰트를 넣어서 해줘. 이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아, 이참 제가 이거 중간에 확인한 작업을 하는 걸 넣어놨거든요. 이거 자꾸 이상하게 WS가 뜨는 거는 저만 그럴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여기 지금 한글 폰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이게 참 이걸 지우든가 해야겠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설정에 뭘 더 넣어놔서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영어로 좀 더 내려가려고 지금 WSAQ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한글 폰트를 업로드하고 지금 이걸 대부분 업무로 갖고 있어. 오스를 하니까. 일단 웹을 찾아서 그죠? 이게 정상적이죠. O3를 써서 괜히 힘든 것 같아요. 엔진을 진짜 바꿀 걸. 이게 그래프를 그려달라니까 안 그려주네. 그냥 그려달라는데 안 그려주네. 이게 좀 이상하네요. 뭐 이것만 계속 주고 있어. 내가 그리는 걸 안 해놨나? 폰트가 깨지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한글 폰트 넣어주고 그려달라면 그려줄 거예요. 뭔가 제가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 폰트 이용하는 방법은 뭐 여기 몇 개가 나왔네. 여기 있네, 여기. 벌써 이미 등록됐네요.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서 조금 전에 올렸던 파일을 넣어가지고 설치하거나 한글 폰트를 업로드해서 하면 이게 한글이 해결이 돼요. 여기 왜 문제 생긴지 일단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지침 만들기 GPTS가 있으면 충분히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PDF 파일 만들게 해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오픈AI에서 또 뭐가 문제 있는가요? 제가 요즘 많이 쓰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한글 안 물어보고도 영어로 번역해서 만들어줬는데 문제 발생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될 거고 실제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런 거예요. 아까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 가서 AI 활용 전문가 교수 프로그램이랑 글만 쳐도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어줘요 워크플로우로. 그럼 쭉 만든 다음에 요것처럼 마지막에 만들까요 하면 이렇게 영어로 딱 만들어서 영어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영어 파일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뭐 한국의 사범대생을 위한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 프로그램 내용을 작성해줘. 분량 9시 분량 한글로 작성해줘 하면 얘를 읽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만들어 달라는 거랑 이렇게 어떤 단계에 따라서 만들어 달라는 거랑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물어봤을 때보다 이게 있죠. 67%보다 95.1% 높여가니까 훨씬 더 내가 원했던 답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개념은 지금까지 다 살아남아 있어요. 생성에. 근데 이게 워크플로우 자체가 이제 자동화되는 경향이 좀 강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난번에 펠로우라는 거, 펠로우 AI 이 말씀드렸는데 이 펠로우 AI를 가보시면 여기 보면 펠로 에이전트라고 있어요. 자, 이걸 딱 누르면 내가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유튜브 서머리, PDF 논문 빨리 읽기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미 유- 논문 빨리 읽기라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여기를 딱 들어가서 보면요. 들어가면 단계가 설명돼 있잖아요. 1, 2, 3, 4, 5, 6의 단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7번까지 어떤 논문이 주어지면 그 논문을 읽고서 요 7가지 단계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서 내용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더 좋은 거는 여기는 편집도 가능해요. 내가 이걸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이걸 고치고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안 고치고 한다고 치면
취소하고 적용하면 이제 여기 어떤 논문만 하나 넣으면 요게 요게 이제 그 워크플로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어떤 파일 하나 올려볼게요. 음, 뭐 어떤 논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참고문은 용량이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보고서인데 이거 읽어내려나? 너무 용량 큰 걸 넣네. 뭐 어쨌든 지금 14%, 씨, 용량 너무 큰 걸 넣네. 19%, 20%. 이게 지금 보고서인데 초중학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 학습 방법 어, 방안 연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거 이게 너무 심한데 엔진 바꿀게요. 이거 엔진 너무 오래 걸리니까 클로드 포어로 가면 요 순서대로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요 실행 딱 하면 그 순서대로 얘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 기법이 다 남아 있어요. 이 개념이 남아 있어서 지금 보는 것처럼 7개 단계로 논문이 이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논문의 연구 배경, 두 번째는 연구의 주요 문제, 세 번째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문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게 워크플로우 기법이 현재까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자동화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워크플로우라는 거를 그럼 뭐 몰라도 되지 않느냐인데 문제는 이렇게 펠로우 AI 같이 좀 친절하게 미리 담아놓는 서비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있어요. 특히 챗GPT나 클로드는 사용자가 그런 거를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펠로우라든가 저런 퍼플렉시티 같은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 놨어요. 편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퍼플렉시티나 펠로우 쓰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워크플로우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워크프로를 만들면 되고요. 자기 편한 대로. 만들면 훨씬 더 강력하게 내가 뜻한 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편하죠. 그래서 펠로 AI나 퍼플렉시티는 초심자들이 그냥 뭐 내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질문만 던지면 알아서 다 정리해 주겠지. 이럴 때 쓰는 거고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겠다 싶으면 챗GPT나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를 써야 돼요. 그러면 클- 그 챗GPT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처럼 파일을 올려도 하지만 어, 전문가들용, 뭘 얘기하냐면, 유료 버전. 무료 버전에는 그걸 쓸 방법이 없어요. 무료 버전은 내가 그 워커플로우를 아무리 봐도 넣는 데가 없어요. 없어서 아까처럼 내가 파일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위 워커플로우에 따라 뭐 답변해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은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유료 버전을 쓰면 유료 버전을 바꾸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여기 이쪽에 이제 보면 이런 게 뜨잖아요. GPT 탐색이라는 게 떠요. 물론 무료 버전도 있어요. 무료 버전도 한번 가볼게요. 무료 버전에 가면 똑같이 이 GPT 탐색이라는 게 떠요. 탐색이 뜨는데 만들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여기다 지침을 넣을 수 있거든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유료 버전은 어떠냐? 유료 버전은 이제 얘들은 업데이트 할 때보다 뭔가 자꾸 바꿔가지고 여기 GPT 탐색에 가면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 이거 만들 때 넣을 수 있어요. 그 만든 거 보면 지금 제가 만든 걸 보면 제가 만든 게 이렇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학 리딩 학교라고 이제 올해 좀 있다가 이제 전국 단위 모집을 할 텐데 지금 이거를 연구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면 여기에 지침을 넣는 데가 있어요. 당신은 교육 정책 및 과학 교육 전문가입니다. 개발하기 위해 가능성 제안하세요. 이 모델은 다음과 요소를 표현합니다. 자, 개발을 위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질문은 답변은 워크플로우에 따라 작성합니다.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대로 카피해서 넣은 거예요. 아까 만든 거. 그대로입니다. P1, P2, C3 그거 이용해서 만든 거. 이렇게 지침을 놓고서 여기서 질문하면 이 지침에 따라 답변하는 거예요. 그럼 파일 업로드 할 필요 없고 내가 계속 뭐 할 필요가 없죠. 그건 나만의 어떤 작업장이 생긴 거죠. 과학 리딩 학교 연구학교 연구회라는 어떤 걸 두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질문하면 돼요. 그럼 계속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게 원래 유료 버전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거예요. 그 유료 버전은 만들기가 되니까 내가 여기 만든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워크플로우를 현재도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게 없어지냐? 없어지진 않아요. 지금 에이전트 자동화되는 쪽에 가도 내가 워크플로우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중적인 거는 아까 펠로우 AI처럼 그냥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펠로우 AI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그럼 펠로우 AI가 뭐 그러면 이런 것만 있느냐? 이 에이전트, 주제 에이전트, 펠로우 에이전트 가면 여기 가면 URI 뭐 URL 서머리 뭐 비즈니스 통찰 프로세서 이런 거 보면요 사실 좀 그래요. 기업시장 감정보고서 보면 요 한 네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이 되죠. 금융시장 보고서 보면 오 얘는 한 여섯 개 정도. 뭐 기업 쪽은 되게 많아요. 뭐 잘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분석 보고서 이런 거 하면 단 세 개. 뭐 프로젝트 다양성 분석 보고서 이런 건 열 가지나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펠로 AI도 여기 가면 이게 있어요. 주제 모음이라는 데 가면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생성을 딱 누르면 여기도 오면 여기 넣을 수 있어요. 뭐 프로젝트 제목이 뭐고 어떤 거다. 그럼 여기에 뭐 보면 지식 요약 답변 스타일 PR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그 지침을 넣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AI 활용 연구자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가보면 지금 영어로 만들었어요. 아담, 클라스, 베티, 찰스, 데비 여섯 명의 어떤 역할을 주고 이 여섯 명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또 다른 거 가보면 또 나오면 아까 진영형 과학실 온 이런 거 이런 것도 가보면 여기 지침이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은 지능형 과학실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뭐뭐에 관한 전문가이다. 다음 같은 지침을 정합니다. 1, 2, 그 다음에 뭐 워커플로에다가 제시합니다. 에이전트 워커플로우 뭐 있죠? 김 교수 교육과정 전문가, 이 교수 과학교사 바꾸는 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 질문하면 얘 답변 과정을 따라서 답변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했거든요. 질문했더니 얘가 이제 이런 과정을 세워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지네가 이렇게 답변하겠다 세우고 이렇게 쭉 내용을 답니다.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퍼플렉시티는 어디 있느냐? 퍼플렉시티는 무료 버전을 써도 무료 버전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료 버전 가볼게요. 무료 버전은 제가 퍼플렉시티 여기 무료 버전 가면 이 공간이란 거거든요. 공간이 되네요. 공간 만들기 이거예요. 공간 만들기. 그럼 여기 제목, 설명 여기 있어요.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에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넣습니다. 그러면 얘도 쓸 수 있어요. 이 무료 버전 제공하네요. 저는 제가 만든 예를 보면 저는 전부 다 유료를 쓰니까 유료 버전 만든 거 한번 볼게요. 퍼플렉시티 가면 여기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 지금 들어가 보면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지금 새로운 영재학교 만들기를 작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보면 여기 설명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4단계 뭐 몇 단계.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계획 수립, 그 다음에 2단계 정보 및 자료 수집, 교육 데이터 전문가, 그 다음에 교육 정책 입안자, 그 다음에 예산 관련 검토자. 이렇게 개선 및 한류 이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집어넣고서 여기에 이제 질문을 던지면 더 설립해야 될 근거를 제시해줘. 이러면 이제 이 답변을 이렇게 쫙 써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어디선가 남아있고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어떤 답변이나 작업의 이 집중도 그리고 전문적인 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4일 정도 걸릴 작업을요, 한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어떻게 잘 끝내느냐? 조금 전에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퍼플렉시티나 이런 데 제가 갔을 때 옆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간 같은 데 가니까 여기에 뭔가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올린 자료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이건 좀 바깥에 나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인터넷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과학고등학교 3주기 운영성격 평가 이런 게 있어요. 요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예요. 나가면 안 되는 자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연구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경남 지역 과학고 학생들 만족도는 어떻게 한가? 아, 그 사실은 요 문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네, 조사 결과 문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점 몇 점은 이거는 인터넷 물어보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워커플로우라는 게 있었고요. 워커플로우 있었죠? 워커플로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워커플로우가 있어요. 여기 그걸 보면 학교 운영 계획 및 선거 평가 설명을 다 써놨어요. 단계별로. 이건 제가 자동화시키지 않고 일일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달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파일 넣은 거예요. 이 파일 넣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레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생성형 AI를 쓰고 있냐면 지침에서는 이런 워크플로우 개념을 접근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레그라는 걸 써서 레그라는 거는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지식 컨텐츠 저장소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걸 넣을 수가 없었어요. LLM이라고 하는 다중 언어 학습 인터넷에 있는 온갖 것을 학습해서 오는 즉 1번, 4번, 5번의 형태로만 주고받았는데 레그라는 기법을 이제 알아내면서 나만의 지식 공간이 있고 여기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1번, 4번, 5번 요할 거냐? 1번, 2번, 3번을 할 거냐? 1번, 2번, 4번, 3번, 5번을 할 거냐? 요거를 선택하게 해줘요, 지금. 그 기능을 가진 것에서 아까 봤던 퍼플렉시티의 공간, 영어로 스페이스, 펠로 AI의 아까 봤던 주제모, 요게 같은 역할이고, 챗GPT에 본 게, 아까 챗GPT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챗GPT에 제가 이게 리딩학교 연구팀 GPT 편집에 가보면 파일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레그를 쓴 거예요. 물론 챗GPT는 레그를 썼다고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레그 기법은 첫 번째는 자기가 학습한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 뒤져오는 거 말고 내가 올린 자료, 내가 걸어준 링크,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챗GPT가 인터넷 검색이 안 돼서 최신 자료 못 가져온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최신 자료를 가져오게 할까? 논쟁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이러니까 문재인이 나와, 윤석열 시대에. 어, 최신 자료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답변 못 하니까 이 최신 자료를 어떻게 갖다 붙일까? 요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 소스를 데이터베이스, 웹,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가 레그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존의 언어 모델인 챗GPT라든가 뭐 요즘 뭐 젠마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이 답변하게끔 하는 구조. 요게 레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바깥에 있는 나만의 어떤 파일 창고에서 이걸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데 벡터 DB를 이 챗GPT나 이런 데 가져오려 그러면 자동이 안 되고 코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랭체인 기법이라고 어떤 툴, 파이썬으로 랭체인 해보기 또는 랭체인이나 IT 소프트웨어 따로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동시켜서 해보자. 이렇게 막 하다가 구글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구글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자, 구글 가볼게요. 구글에 가서요. 구글이 요 시점에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내놓게 돼요. 요게 엄청난 영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글 노트북, 구글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유료 버전화 됐어요. 물론 무료도 쓸 수 있어요. 유료가 쓰면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노트북 LM이라는 걸 들어가면 이렇게 막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는데 LM 사용해 볼게요. 이게 이제 저도 몇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여기 새로 만들기를 가면 이렇게 뜹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먼저 업로드하게 해요. 근데 이게 구글이 만드니까 구글 드라이브 거 다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 웹사이트, 복사된 텍스트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무료가 50개까지 넣을 수 있다 돼 있죠. 유료는 아마 100개까지인가? 뭐 모르겠어요. 무제한인가? 뭐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이 이 노트북 LM을 요거에만 유료시키자고 제미나이 유료, 그러니까 원래 29불 내야 되는 거, 제미나이 무료, 그 다음에 노트북 무료, LM 무료, 그 다음에 그 구글 드라이브 2TB 이 세 개 세트를 묶어 갖고 구글 원 서비스라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원 서비스 29,000을 내면 노트북 LM도 유료 버전 쓰고 제미나이도 유료 버전 쓰고 다 유료 버전 쓰게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2TB 쓰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저기 온라인상에 클라우드에 내가 온갖 자료를 올려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쓰겠다 그러면 사실 구글이 좋은데 구글 드라이브 쓸 거 아니면 굳이 뭐 공짜로 쓰는데 50개까지 넣을 게 있겠어요? 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50개를 넣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만든 거. 그래서 만들고 나면 여기에 이제 넣은 것마다 다 요약이 돼요. 자, 제가 이건 나가야겠어요. 제가 만든 거. 어문 분석이고 지난번에 제가 학생들하고 뭔가 했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파워포인트 보여주고 전국대 3등 받았다는 거. 그거 할 때 이걸 처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들이 많아요. 이 논문이에요. 이 논문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줘요. 바로 넣자마자. 이 논문이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긴 논문들이죠. 이 문서들을 올리고요. 예. 얘도 문서네요. 다 문서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거서 이렇게 치면 이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합니다. 네, 답변해 왔어요. 그럼 여기 1번 누르면 아, 이건 어떤 문서? 여기 3번. 다 지금 제게 업로드한 문서에서 가져온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그리고 요게 나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이걸 딱 누르면 이제 잠깐만요. 메모에 저장을 누르면 여기 메모에 들어가요. 여기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답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화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대박입니다. 얘는 여기 자료와 내가 메모한 것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등장해갖고 논쟁을 해요. 야, 이 연구는 뭐, 이 내용은 어쩌고 저쩌고 막 뜨들어대요. 둘이서. 그 제가 잘 몰랐던 내용까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얘는, 지금 이게 공유에 제가 소리를 넣어놨네. 잠깐만요. 공유할 때 소리 넣는 거 있죠. 이게 소리를 제가 안 넣어놓고 할게요. 이 단점은, Ever feel like when you get into K-pop, you've stepped into 나오시네? like a whole different world? 영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글로 나오는 게 올 하반기에 나온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것도 사람들이 알아내요. 이거 어차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오디오 영어 다운은 한글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 한글 목소리 더빙도 돼요. 크로바 그 노트에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지만 이걸 다운받아 갖고 한글로 바꾸면 아, 지금부터 둘이 막 논쟁을 해요. 그러면 듣고 있으면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발달됐다. 그래서 이 노트북 LM이 얘가 나오고 나서 이제 모든 서비스에 이게 들어가서 이거 나온 다음에 이제 퍼플렉시도 공간이 만들어지고 펠로우는 제일 후발주자니까 당연히 있는 서비스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 단점은 뭐냐면 여기는 지침을 넣을래 내가 넣을 수가 없어요. 지침이 없잖아요. 그냥 얘는 지금 보시면 얘는 제가 새로 만들게 하면 지침을 넣을 수가 없어요. 내 자료만 업로드하고 어, 자료만 업로드하고, 자, 예를 들면 여기 소스 업로드에 제가 이제 이건 이제 드래그니까 제가 예를 들면 두 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번에 낸 건데 어, 이게 AI 활용 맞춤형 교육 가이드라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초중고에서 AI 활용 교육을 어떻게 할까 가이드북을 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과목별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인데 AIDT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뭐 이런 활동할 때, 그러니까 수업 예시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지금 제가 업로드했어요. 그럼 여기 경기도육체 발행 두 건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벌써 요약이 돼버린 거죠. 이거 누르면 이 책자, 이게 칼라 책이지만 이런 목적으로 돼 있다. 내용이 정리되죠. 실제 AI 활용을 맞추면 교육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이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 또 보시고 또 이거 갖고 싶다. 제가 바로 채팅창에 쏴드릴게요. 두 개 쏴드립니다. 음, 이게
한 3주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과목별 초중고 이게 뭐 1이 초고 초중인가 고등학교인가 이게 학년 구분일 거예요. 아마 1, 2가.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저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닫고서 그러면 고등학교 물리 관련 수업 방안 알려줘. 어, 또 이게 AI 활용 또 수업 사례 찾아서 알려줘. 찾아서 요약해줘. 이거 좀 더 잘하려면 여기 앞에 소스에서 이게 이 AI는요 정확하게 알려줄수록 답변을 잘하기 때문에 소스에서 고등학교 물리관 AI 활성을 찾아줘 요약해줘 하면 이제 얘가 여기 문서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깥에 있는 거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상에 있는 거 가져오는 거 아니고 내가 넣은 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맞춤 사례 여기 나오는 거 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삼각함수. 그 다음에 역시 물리만 해달라 했더니 물리는 없다네. 안타깝네. 영어, 수학, 과학을 했어야 되네. 그러면 과학 관련 수업 사례를 정리 요약해. 물리라는 단어는 아예 참 순진해갖고 얘는 정말 닫힌 공간에 있으면 자료만 가져오는 거예요. 있네요. 초등학교 과정의 기체의 변화. 이 내용이라네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전후에 어떻게 했는가. 초등학교 과학에서의 물의 상태. 이두 가지만 나오네요. 고등학교는 아예 없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에 물론 여기에 뭐가 가능하냐? 유튜브도 가능해요. 유튜브 링크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봤던 유튜브 뭐 좀 링크 잡아놓으면 그 링크만 걸어놓으면 굳이 다운 안 받아도 링크만 걸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줘 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침을 주지 않는 대신에 얘가 뭘 주냐? 학습 가이드 같은 이런 자동화된 걸 만들어줘요. 아까 그 펠로 AI는 내가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이건 편집은 안 되고 여기 보면 FAQ, 뭐 브리핑 문서 그럼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요. 그, 여기 이제 만들었잖아요. 쫙 보세요.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뭐 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과정은 자동화돼 있는데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들이 좀 더 간단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올려. 그럼 여기가 이제 그게 만들어진 거야. 나의 지식 창고,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내가 질의응답하고 저장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 지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LM의 한계는 지침이 없는 게 한계지만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메모와 창고가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 어떻게 저는 이걸 쓰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거 할 때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질문들. 아이돌 세대 이거 여기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딴 데서 만든 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리용으로 쓰고 있어요. 왜 정리용으로 쓰느냐? 이게 왜 정리용으로 쓰냐면 내가 올린 파일하고 내가 어디서 어떤 지식들을 텍스트 파일로 다 저장해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질문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작업들을 모아서 정리하기 너무 좋은 곳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닫힌 공간.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어, 물론 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생길 거예요. 서비스가. 아까 여기 봤던 것 중에 1번, 2번, 3번만 되는 기능이에요. 이 노트북 LM은 완벽하게.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지식 갖고 있는 것 플러스 네가 학습한 거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를 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를 열고 싶어 하니까 퍼플렉시티 같은 데 가보면 퍼플렉시티 가보면 여기 새로 가볼게요. 예. 퍼플렉시티 가보면 검색을 위한 소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공간에 가면 확실히 알겠네. 공간 만들기 인데 가보면 어, 여기는 없네. 아, 퍼플렉시티가 아닌가 보네. 예, 저기 이 챗GPT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참 네, 여기 검색 있죠. 웹에서 검색. 얘를 누르냐 끄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버튼이 붙은 게 있어요. 이 레그를 이용하는 서비스 중에는 이 얘를 키면 웹도 가져오고 얘를 끄면 웹을 안 가져와요. 이렇게 선택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이 레그라는 이 기법에서 바깥을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내 것만 쓰느냐 아니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내 것만 쓰는 것보다는 외부 것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닫힌 공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바깥이 좀 오염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할 때는 노트북 LM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정말 내가 한 것만 가지고 정리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내 것만 쓰는 게 제일 좋죠. 안 그러면 남의 거 뺏겠다 그럴 테니까. 그런데 좀 더 내가 아는 범위가 작아서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면 되고, 펠로 AI는 기본적으로 외부 걸 가져옵니다. 이 펠로 AI는 내가 아무리 내 걸 넣어놔도 가져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제안 요청서라고, 이건 제가 만든 파일이에요. 거기서 가져오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은 바깥에서도 가져와요. 여기 있네요. 네트워크 걸어놨거든요. 네. 이거 끊어놓으면 이제 내 것만 쓰고, 이거 열면 외부도 가져오고. 그 레그라는 기법이 나오고 나서 실시간 응답,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어떤 응답,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나만 쓰는 거.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교육적 활용은 이런 거였어요. 교무 기획이 생기부 작성 요령에 대해서 올해 새로 바뀐 게 있는데, 맨날 선생님들 전화를 하는 거야. 괴로워. 물어봐. 시시콜콜한 거를. 그러면 아까 같이 제가 그 에이전트 워커플로우 만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한테 그 주소를 주는 거예요. 주소를 준 다음에 여기다 질문하세요. 끝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만든 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물리교육학 수업을 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많아. 뭐 알려다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이걸 만들어 버리고 이 주소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GPT 내용이 들어가 보면, 자, 물리교육학 챗 설명은 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말은 써놨고, 자, 에이전트 워커플로우에 충실히 답변합니다. 자, 그대로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거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지식에 보세요. 교과서를 다 넣었어요. 물리 관련된 교과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리 교육학 관련된 이론을 넣고 제 수업 교재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챗GPT는 자기들 내가 안 쓴다고 착 우겨대는데, 우겨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얘 때문이에요. 여기 작업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는 바깥에 서비스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 거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엄청난 계산을 잘하는 뭐 매스메티카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여기를 뭘 붙였냐면 이게 아마 유튜브 검색기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 썰피라는 회사는 뭐냐면 그런 서비스들을 모아갖고 대행해주는 회사예요. 그럼 내가 이 서피만 가입을 하면 그쪽 회사 걸 갖다 붙여서 이렇게 코드화 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다 짰느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그 남바고 내가 거기서 가져올 때 API 키고 API 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가져왔냐? 이거는 그 가면 설명돼 있어요. 얘를 여기다 넣어갖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 시행착오 겪다 보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얘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정말 다양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챗GPT는 그냥 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어만 주면 제 지식에 관계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얘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썼던 제가 썼던 교재에 나오는 여기에 가는 내용을 해요. 그걸 우선적으로 찾아요, 있으면.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제 외부에서도 가져오게 허용을 해놨거든요. 요거는 외부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쓴 것 같은데. 섞여 있습니다. 네. 제가 다 모든 걸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정리돼서 나옵니다, 요약적으로.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여다 질문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강의는 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물리 교수 학습 과정과 물리 교육학 뭐 다 잡혀 있습니다. 뭐 통합과학 교육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만들고 있겠죠, 얘는. 네, 열심히. 모형.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시켜놨거든요. 모형을 제시하고 뭐 어떻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도 그냥 창에다가 수강수 알려줘. 이거랑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시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제 통합과학 교육 수업 하는데 여기 가갖고 제가 예를 들면 똑같이 해볼게요. 순환.
학습 모형. 얘 치면 이제 똑같은 질문 던졌어요. 아까가 답변이 좀 다를 거예요. 챗GPT 하여튼 이 시간에 정말 속도가 안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네. 진주에 새벽에 눈 온다고 완전 문자가 날오네. 진주에 눈이 오다니. 이렇게만 보면 그냥 답만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여기도 뭘 연동시켜 놨는데 유튜브 검색하게 해놨는데 아까 검색이 안 됐어요. 지금 이게 또 왜냐면 저 서피라는 걸 제가 요즘 안 들어가고 저기 아마 API 키가 만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있더네요. 예. 제가 이걸 해놨거든요. 동영상 이건 제가 이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과교론 이제 과학 교육 찍은 게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다루는 영상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게 했는데 링크가 안 뜨네요. 뭐 문제가 있네. 이걸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궁금하면 영상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할 때,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를 볼 때 질의응답하는 형태라면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챗GPT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그런데 챗GPT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퍼플렉시티나 이런 것들이 딸리니까 렇게 만들려면 이런 GPT 편집이라는 걸 써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막 이렇게 코드도 넣어야 되고 뭐 그러면 야, 좀 단순하게 가자라고 해서 무료 사용자에게는 없는 서비스예요. 자, 챗GPT 가서 챗GPT 가보면 무료 사용자는 GPT 탐색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남의 걸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물리교육학원 그러니까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물리교육학을 딱 누르면 벌써 물리교육이라고 치면 단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제가 만든 거랑 전남대 교수님 만든 거랑. 그럼 이건 누나 쓸 수 있어요. 들어가면. 들어가면 여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만들지는 못해요. 무료 버전은. 근데 유료 버전을 쓴 사람한테 좀 더 쉽게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이 레그라는 기법을 만든 게 뭐냐면 바로 프로젝트라는 개념이에요. 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를 제가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면 참 그냥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만들기를 누르면요.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야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면 뭘 넣어야 돼 있냐면 파일을 추가하라고 떠요. 그럼 이게 아까 레그, 그죠? 내가 갖고 있는 파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느냐? 지침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지침에 뭘 넣으면 돼요? 아까 에이전트 워커플로우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작업한 거, 예를 들면 과학 리딩 학교라는 거를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이걸로 제가 보고서를 썼거든요. 보시면 모델 제안서, 뭐 회의 자료, 뭐 그다음에 사람이 써온 거 그림, 뭐 이런 회의 결과 이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지침은 자, 가을 리딩학교 모델 연구 지침, 정의, 역할 운영 지침, 기본 지침, 뭐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포 리딩 디벨롭먼트, 전문가 역할 및 책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시작해. 쫙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각의 사람들의 역할을 정하고 뭐 김교사 이게 김교사 그러면 이 나머지 다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교사, 이교사, 박교수, 최교수 이래놓고서 여기 이제 워크플로우에 가면 프로젝트 초기화, 정보 수집. 물론 여기에 이제 김교사가 한다, 박교사 한다 써주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자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괜찮아서 이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이 성과 지표를 만들어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성과 지표를 제가 질문 던진 거 보면 리딩학 부문에 대한 성과 지표를 나타내고 기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부가 기업 예산을 지원할 정부 부처가 선호할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해줘. 라고 했더니 애들 만들어줘요.
그럼 만들어줘요. 그 요거 바탕으로, 보고서 제가 판단해서 좀 수정하고, 이거 교육부 보고했어요, 이걸로. 이게 돼요, 모든 게. 제가 요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 정책 포럼.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정책 포럼 갔어요. 역할, 너는 지금부터 포럼 발표 위에 도와주는 전문가야. 목표 선정, 너는 나에게 스탠과 관련된 교사 학부모 대상 설명해 주는 거야. 사전 이식, 이런 거좀 알려주고, 미션 수행, 기본 정보.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 워커플로예요. 쫙 워커플로대로 쫙 진행이 돼요. 다 집어넣고, 프로파일은 진짜 행사 계획서만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찾은 거예요. 이런 게 있네? 뭐 자료 좀 찾고. 그리고 두 개 넣고요.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번 포럼에 내가 AI 시대 이거 발제할 거야. 10분 정도 발제할 것이니까 이에 맞는 자료 5페이지 내로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얘가 작성한 게 이거예요. 이 내용. 그렇지 않아요? 저 서울시 가서 한 건데? 서울시 교육감이랑 이렇게 대담하는 자리여서. 그래서 이대로 이 내용이, 괜찮네. 그럼 이 내용대로 내가 뭔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 내용에 가서 뭐 사이트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한글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뭐 내용, 인터넷 자료. 왜냐면 저에서 제공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요약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자, 요약한 세 개 링크를 종합해서 정리해줘, 제시해줘.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출처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출처를 가서 그 또 원문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포럼 발표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포럼 발표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포럼 자료는 펠로 AI로 작업을 했어요. 펠로 AI에 가서 음, 보여드리면 PDF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밖에 없나? PPT밖에 없네요. PPT를 제가 보여드릴 게요. PPT를 이건 그냥 하고요. 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이제 그 주소가 아까 링크 있던 것들이. 그리고 요 디자인은 펠로가 준 거예요. 펠로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포럼 발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으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레그라는 기법을 쓰되 단순히 레그만 쓰는 게 아니라 레그의 장점은 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다, 정확하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질의응답 시스템이 최고다. 문서 요약, 지식 기반 확장, 조금 전에 보였던 거 다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외부 데이터 활용하고 정확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이다. 굉장히 빠르다.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스템이 좋다. 문서를 요약해준다. 지식 기반을 확장한다. 다 이해되실 거예요. 차이가 뭐냐? 외부 데이터다. 검증된 출처, 내 걸 가져온다. 이라는 거. 그래서 정통적으로 생성형 AI는 주로 일반적인 대화나 창의적인 글쓰기에 도움이 되지만 뭔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떤 Q&A, 자료 정리, 요약은 레거 기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남는데 그러면 그게 들어갈 지침이 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 지침은 워커플로우가 제일 강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이후에 연구돼서 새로운 거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앞서가는 팀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상용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그를 진짜 쓰고 있는 건 뭐냐? 퍼플렉시티 펠로 AI는 다 쓰고 있다고 봤고요. 교육 연구 부문에서 노트북 LM을 못 이긴다. 아까 보여드렸죠, 노트북 LM. 그다음에 챗GPT 플러그인 이게 챗GPT S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통합과 교육은 Q&A, 물리학 물리 교육은 Q&A 이게 이제 챗GPT 플러그인이에요. 네. 걔네들이에요. 네. 그리고 펠로 AIS를 레거. 얘들은 원래 검색할 때부터 레거를 써요, 자기가. 왜냐? 인터넷 정보를 가져오니까. 자, 퍼플렉시티 검색 결과를 보면, 어, 여기 그냥 홈, 아니, 좀 지나간 거, 영재교육 평가 이론에 대하여. 이렇게 치면 요거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넣은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자기가 출처를 가져온 거예요.
아까 LLM은 인터넷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학습한 것을 가져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레그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 자료를 출처를 바탕으로 지금 20개의 소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20개 자료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레그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검색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렉을 쓰는 거예요. 렉을 쓰는데 내 거를 더 추가해주기 위해서 아까 공간이라든가 주제 모음 같은 기능을 넣은 거예요. 퍼플렉시티도 마찬가지고 펠로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펠로 이거 제가 퍼플렉시티에다 물어본 결과예요. 1위로 펠로 AI를 내세우더라고요. 얘가 제일 후발주자거든요. 그다음 퍼플렉시티도 렉으로 해요. 그리고 맞춤형 공간 제공한다 자기도 써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챗GPT, 클로드. 클로드는 챗GPT랑 비슷해요. 어차피 그러면 클로드는 어디 있느냐? 아까 보였듯이 프로젝트라는 데 있어요. 클로드는, 물론 이건 클로드 무료 버전은 못 써요. 그러니까 챗GPT하고 클로드는요, 유료 버전 사용자에게만 그런,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넣을 수 있는 걸 제공하고, 어, 노트북 LLM은 무료, 헬로 AI 퍼플렉스도 무료로 제공하니까 사실은 이제 후발주자니까 당연히 무료로 제공해야겠죠. 지금 제가 이 클로드로 왔어요. 클로드에 오면 클로드에는 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딱 들어가면 예, 제가 만든 거 고등교육식 보고 요거는 이제 제가 보고서 작업할 때 너무 읽기 싫은 거예요. 이런 보고서 읽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프로젝트 지식에 가보면 아, 여기 이거 안 넣어놨네요. 이거 정말 하기 싫어서 그냥 한 거고 다시 프로젝트 좀 음, 뉴욕 여행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편집 여기 있네요. 뉴욕 관광객 에이전트 워커플로우 팀 구성 여행 전문가 문화예술가 뉴욕사 전문가 워커플로우 계획 수립 정보 수집 행동 실행 결과 평가 방법및 개선 이게 초창기 때 나온 워커플로우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전문성을 지다 보니까 6명을 두고요. 보통 이렇게 5명 정도를 두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자료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 2025년 4월 초 여행 계획 해보죠. 이렇게만 보면 그냥 답변만 나오니까 그 워커플로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요즘은 얘들이 워커플로우 한 거보다 자기 게 더 좋다면 자기 걸 먼저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쓰고 있어요. 네, 썼네요. 아까 제가 넣었던 여행 전문가, 문화예술가 얘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클로드는 기본적으로 제가 넣었던 역할을 그대로 가져다 계획을 갖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플로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쓰는 게 레거를 챗GPT는 죽어도 안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독자만이 뭘 쓴다 그러는데 누가 봐도 헬로 애가 퍼플렉시티를 보면 얘들 레거 쓰는 거 맞아요. 레거 기법을 쓴다. 어.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발달돼 갖고 레거가 자료가 너무 많은 거야. 특히 주가나 이런 데 가면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요약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랭그래프, 그래프랭이라는 게 개념이 또 도입했어요. 걔네들을 시각화한 다음에 시각한 자료들만 다시 모으듯이 파는 거. 근데 그건 아직 대중화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저도 그걸 배우려고 어, 랭그래프라는 걸 이제 배우려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레그 처음 나왔을 때 저걸 코딩하면서 열심히 혼자서 해봐 하는 순간에 자동화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 필요 없다. 기다리면 다 자동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 몇 달 지나면 또 뭐, 랭그래프 이렇게 하고 뭐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엔 나올 거라 생각해요. 레그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쓰는 걸 가장 업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 AI가 이게 이제 검색하는 부분, 리트리버리 검색이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 내가 준 자료나 또는 학술 논문, 뉴스 기사 이런 데서 가져다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서로 말하는 자연을 처리하는 LLM, 걔가 와서 답변하게 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와 R, 레그. 아까 이제 퍼플렉시티 스페이스잖아요. 스페이스가 레그라는 걸 대놓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는 레그는 전체 쓰지만 스페이스에는 내 것만을 특화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서 보통 학습 플랫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단원에 특정 내용 갖고 뭘 해야겠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중간고사, 물론 이걸 시험 문제 내시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내가 뭔가 자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렉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있는 자료만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뭐 해달라. 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챗GPT 제가 만든 것 중에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물론 여기 계신 쌤들이야 뭐 워낙 잘하시겠지만 제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을 쓰는 연습이 예, 물리 2차 시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예 만들어줬어요, 애들한테. 이거 레그 만든 거 볼게요. 지침이하고. 당연히 지침은 너의 목표는 물리학 초보자에게 접근하고 관련성 있게 만드는 거야 하고서 내용을 보면요. 물리교육 교재 전문가 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팀 구성, 유진, 민수, 서연, 이 초창기에 만든 거라서 초기 참여 유진이 뭐 하고 팀원들이 어떻게 하고 이게 딱 워크플로우예요. 이런 과정에 거쳐서 교과서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형성평가 만들고 해라고 돼 있어요. 지식은 교과서만 넣어놨어요. 통합과학 원, 아, 통합과학 2. 이게 교육과정인가 보네요. 그 통합과학만 넣어놨어요. 아, 제가 이거 하다가 말았어요, 참. 그러면 여기에 통합과학 원 34에서 36쪽 지도안 교, 네, 사실은 이거를 귀찮아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딱 누르면 제가 질문하겠어요.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싶은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두 개밖에 안 넣었으니까 이렇게 넣는 거예요. 통합과학 원 34쪽, 36쪽 일단 누르면 그러면 내 지식을 잃고 여기 지식을 잃고 요 지침에 따라서 이제 교사스 과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에 뭐 하나 돼 있나요? 단지 사람들이 역할만 줬을 뿐이에요. 뭐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뭐 하고 뭐, 뭐 수업 시행 계획 따라 형성평가 예제를 만들고 뭐 줬어요? 그럼 지금 여기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들어가서 볼게요. 열리나? 이게 미리 보기 열리나? 열리네. 답변이 나와요, 열리나? 이게 지금 미리 보기를 해놔서 그런가 봐요. 만들고 있네요. 뭐. 지금 여기에 제가 파일을 너무 적게 올렸네. 여기 원래 물리학 교과서 돼야 되는데 그때 업로드가 안 돼갖고 잠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귀찮네. 이게 기껏 만드는데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미리 보기라서. 그냥 다시 빠져나갈게요. 이미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기서 교사서 가정학 딱 해놓으면 어, 제 지침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지? 그럼 저기 교과서를 계속 올리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보기는 그 어떻게 되는지만 보는 건데 뭘 시켜놓으니까 걸려서. 자, 그럼 이제 만들어줄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열릴 거예요, 이러면. 자, 열리네요.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하려면 그냥 프롬프트 쓰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랩 교과서만 넣었다 되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하고 랩하고 두 개가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작업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성형 AI를 쓰는 지금 현재 어, 잘 쓴다는 사람들의 이제 거의 최고죠. 물론 아까 그 GPTS 만들 때 외부 프로그램 연동하는 거 이게 최고 수준인데 최고 수준 아니죠. 그냥 상 수준인데 거기까지는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게 좋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나오잖아요. 이거 아이디어 제가 쓴 게 아니죠. 인공지능이 제기한 거죠. LLM이 학습한 것이 제기한 거예요. 나왔죠.
위 과정을 표로. 이 보기 힘드니까 표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얘를 다듬어서 표로 정리하겠죠. 또 우리가 흔히 보는 표 형태로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네, 표로 나오네요. 네. 이걸 이제 평소에 그 포맷 있잖아요. 그 포맷을 하려면 그 자료를 넣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 고치다가 말았네요. 전에는 이 양식을 미리 넣어놨거든요. 그 지식 창고에다가 양식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양식에 대해서 표를 한다면 그 양식 맞춰서 나와요. 지도한 표준 양식을 주면 그 양식에 맞춰서 이걸 써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뭘 뜻하느냐? 가장 강력한 기법 중에 하나인 이거예요. 레그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의 결합이에요. 이거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이 두 개를 강의한 데는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해보고 해본 결과예요. 그 유튜브만 엄청나게 공부하면서 레그를 다 이해하고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거 뒤치면 그럼 더 잘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해봤더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물어봤어요. AI한테. 야, 이게 도입한 게 좋니 했더니 시너지가 반드시 있대요. 그래서 복잡한 업무 같은 거를 분리해주고 실시간 맞춤 뭐 이런 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분석 에이전트, 검색 에이전트, 생성 에이전트. 그러니까 분석하는 팀, 뭐 자료 정리하는 팀, 만드는 팀.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워크플로우랑 비슷한 거예요. 계획하는 팀이 있고 정보 수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수행이죠. 그 다음에 다시 검토 편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 팀은 5명, 6명이 하나의 에이전트예요. 비서예요, 비서.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가하고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쓰시면 지금 선생님들 하는 모든 업무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틀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노트북 LM은 레그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집팀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집 넣을 수 있는 거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는 퍼플렉시티하고 펠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펠로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펠로는 네트워크를 끊을 수 있어요. 퍼플렉시티는 네트워크가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바깥에 오는 놈을 무조건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준 닫힌 공간에서 노트베레처럼 닫힌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어, 아까 여기 공간 여기 가면 어, 여기 가면 예, 이 설정에 이 외부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답변하면 예를 들면 답변해 보면요 여기에 외부께 들어와 있어요. 가끔씩 이게 10번 이거 제 자료 아니거든요. 외부 자료거든요. 이 참고문은 붙는데 이게 외부 자료거든요. 그 외부 자료를 가져왔다 눌러보면 알거든요. 누르면 이게 이제 어떤 웹 주소로 가면 아 이건 내 자료가 아니구나. 아, 이게 내 자료가 아닌 것 같아. 아니네. 이거 내가 쓴 자료 맞네 10번. 어, 이런 거 보면 1번이네 10번이 아니고 1번 자료는 제 자료겠죠. 다 1번 자료에서 가져오네. 그 정보가 없으면 내 것만 가져오는데 외부에 정보가 있으면 가져올 때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끊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데 펠로는 확실히 그 네트워크 끊어버리면 자기 것만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끊고 질문하면요 제 것만 가져와서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레그하고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쓸 때는 이 펠로에 나오는 어, 주제모 선택하고 여기서 생성을 눌러서 여기서 자기 거를 만들고 여기다가 워크플로우를 넣으면 충분히 활용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뭐몇 가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쓰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펠로 AI 오면 요 밑에 보면 남들 잘 안 쓰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이거 뭐 회사 거 아니냐는데 이게 펠로 챗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이게 또 재밌어요. 펠로 챗을 누르면 인터넷으로 가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갔거든요. 구글 참. 아, 저걸 딱 누르면요. 이렇게 와요. 인터넷. 그 여기 보면 여기 막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여행 가이드 이딱 누르면요. 이미 프롬프트를 줘요.
이 프롬프트를 준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하니까 예를 들면 어, 4월 초 이렇게 치면 얘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이 챗봇에 이런 것들이 위면 영어 번역가 개선자 이걸 딱 누르면 이 채팅을 누르면 여기에 프롬프트를 미리 줘놨어요. 이게 일종의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식으로 있는 것만 아니라 굳이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이야기꾼 이런 거는 되게 심플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볍게 뭔가 질의응답할 때 물론 새로운 채팅을 자기가 만들 수도 있어요. 더보기 이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서비스도 있다는 거예요. 타로 마스터 이거 보면 뭐 타로 어떻게 하나? 보면 이제 여기 지침 보세요. 이 지침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여기다 뭘 쓰면 뭐 타로 카드를 보여줘야겠죠. 카드 이미지 업로드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자기가 어떤 엔진을 쓸지를 정해버려 놨잖아요. 이런 것도 쓰죠. AI 생성 결과 비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좋은 점은 이게 무료도 될 거예요. 온갖 엔진을 다 쓸 수 있거든요. 무료 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무료 버전이 펠로 AI 무료 버전이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볼게요. 여기 가보면 펠로 챗 예, 예. 이거 또 쓸 수 있거든요. 무료 버전도. 그럼 여기 생성 결과 비교해 보면 여기 보세요. 엔진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열려 있잖아요. 여기 돈 주고 사는 엔진 얼마 많아요. 공짜 아닌 것도 많거든요. 그럼 이게 기본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얘들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이 공짜 되죠? 아, 되네요. 되네요. 왜 이게 좋으냐면 원래 펠로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가면 설정에 가면 엔진을 선택하는데 보시면 일단 프로 붙은 건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옴니 하이 얘만 프로네. 소넷은 주네. 옴니 하이는 돈을 줘야 돼. 옴니 오쓰리 미니 오쏘리 미니 그럼 이게 아까 여기 갖고 오쏘리 미니가 되나 볼게요. 오쓰리 미니 하이 되네. 하이도 되네. 오 되네요. 그럼 공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엔진 쓰는 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네요. 뭐 아니 이거 빼고 이렇게 답변을 비교할 수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 중이에요. 펠로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찾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맞춤 설정, 에이전트 워커플로우, 레그 플러스 에이전트 워커플로우라는 개념을 모르면 저게 왜 있는지 뭘 제공하는 서비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이해해온 사람들은 저 서비스는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아까 펠로 AI 무료 버전에서 여기 보면 AI 이미지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입니다. 뭐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컨텍스트. 그럼 여기에 이제 생성 결과 비교해 보겠다 하면서 여기에 지금 이건데 플래스 띵킹 이거 쓰고 하면 이건 이제 이건 돈 안 줘도 돼요. 지금 무료로 쓸 수 있고 돈 주고 써야 되는 것들 이거는 이래놓으면 이래놓고 답변하면 질문하면 요거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미니 이거는 지금 무료 챗 GPT에서 쓸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레그 플러스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기법을 이해하면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설계할 때는 계획, 검색, 생성, 검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좀 분화되면 5개로 갈 수도 있고, 6개도 갈 수 있고. 제가 아까 만든 그거는 6개짜리고, 좀 더 다시 하려고. 그 다음에 레거 데이터는 뭐, 코드 베이스, 매뉴얼, 학술 논문, 뉴스, 뭐 링크, 이런 거 다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랭체인은 이 레그를 만들기 위해서 LLM하고 연동시키는 기술인데요. 지금은 옛날에는 파이썬이나 뭐, 이거 짰는데 짤 필요가 없다. 자동화 돼가고 있다. 그래서 주로 어디 쓰느냐? 교육적인 거,
지식 관리, 고객 서비스 이런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그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데는 그 지침에 워커플로우를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작업을 해야겠다. 새로운 작업을 해야겠다. 그럼 저희 추천은 어, 펠로에 가가지고 이 펠로에 가서 펠로의 맨 처음 그냥 세스레드 아닙니다. 펠로에 가서 여기 가서 여기 주제 모음에 가서 주제를 새롭게 만들고 여기다가 뭐 생기부 2025년 1학기 과학 과목 생기부 써.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지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침 넣는 거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만든 거 쓰시면 되니까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면 뭐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선생님 생기부 생기부 모르니까 생활 기록부인가요? 세부 과학 뭐 자세히 써줘야겠죠. 과목 세부 이사항 기록 이렇게 해서 가면 내가 좀 실수를 했네. 이 똑똑할수록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 기록 워커 플로우를 세워야죠. 또 손을 봐야겠어요. 뭔가 좀 이상해졌네. 네, 됐네요. 이게 기본 정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저 이거 나와요? 과학교사, 담임교사 및 타교사 협조, 과학교사, 교무장 왜 나오지? 아, 금정자, 편집자, 과학교사, 팀리더, 교장교감, 작업 단계, 계획 수립, 어, 역할을 준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카페 해가지고, 아까 여기 가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그냥. 다음, 워커플로우 따라 답변 해줘. 넣었어요. 요거 지우면 되죠. 마지막 거. 마지막 거면 이상한 거니까. 그럼 여기 보면 딱 나오잖아요. 네. 생성.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료를 넣어야죠. 파일 소스. 그럼 파일 소스에 뭘 넣어야겠어요? 파일 소스에. 파일 소스에 이제 뭘 넣어야 돼요? 이거 필요 없고, 문서 업로드. 그러면 여기서 문서를 찾아야 돼요. 생기부 관련된 문서 뭐 있었나? 제가 만든 게, 내가 찾아온 게 있나? 제가 2025학년도 생기부 자료를 다운받아 놨는데, 그 생기부 작성 요령이 있잖아요. 그거를 넣는 거죠. 예. 그거 인터넷 찾아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예. 교육부에서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찾아보죠, 뭐. 그거 뭐가 어렵겠어요. 여기, 취소하고, 여기 가서, 여기 뭐, 2022년 2학년도 생활 기록부 기재유형. 예, 교육부가 얼마 전에 발표했죠. 예, 있네요. 여기 가서, 여기 있어요. 음, 초등, 중고등, 뭐, 고등학교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여기에 파일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운. 여기 다운로드 되네요. 예, 이거. 여기 있네요. 예. 얘를, 아까 여기 생기부 작성, 여기 있죠? 얘를 이제 넣으면 되죠. 다운로드. 다운로드 한 놈을 여기다. 예. 아, 파일이 열려버렸네. 다시. 여기다가 문서 업로드해서 다운로드. 예. 이거 업로드가 안 되지? 뭐 이상한 게 떠 있네. 업로드 됐어요. 올라가고 있네. 그럼 이제 이 업로드 된 놈이 있으면 이 업로드 된 놈을 가지고 예.
이 업로드 된 놈을 가지고 이제 업로드 됐나요? 다 됐니? 다 됐니? 그럼 다 돼요. 그 다음에 링크는 생기부 작성 요령에 관해서 유튜브에서 최근에 유튜브 예를 들면 여기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작성 이게 최근에 있어요. 서울일 거예요. 센 생활기록부 작성. 어, 센이 안 되고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이 영상을 잘 만들었거든요. 왜 안 나와? 아, 이게 아닌데 주소를 못 찾고 있네 제가. 뭐, 어, 그 대입 요령이네요. 대입 생기부 요령이네요. 뭐 이런 거를 링크, 예를 들면 뭐 25학년도 걸 찾아야 되나? 이거 찾아야겠네요. 2022학년도 생활기록부 작성. 이렇게만 치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학원가에서 얘기하는 거. 뭐 좋아요. 학원가에서 하는 거. 뭐 나쁘겠어요. 그럼 이거 공유. I don't like 공유. writing essays, 링크. but here are my marks for them. 자, So, Bestie, I'm going to tell it 그러니까 to 이거 you 지우고, straight. Personally, I prefer using Grammarly when it comes to 이거 writing 지우고, essays. 생기부 작성 여기다가 링크 추가. 좀 전에 복사했으니까 여기 넣고 링크 추가. 이래버리면 자, 학원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교육부가 제공한 게 있어요. 그럼 자, 여기다 물어봐요. 그러면 3월 과학 수업 내용에서 과학 수업에서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할 개별 내용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제 그 두 가지 문서와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열어놨잖아요. 생기부 자체. 그럼 여기 지금 출처를 가져와요. 내가 분명히 두 개밖에 안 올렸는데 더 있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두 개에서 가져왔어요. 딴 데서 안 가져왔네요. 한 두 개에서만 답변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다 나오죠. 자료가 별로 없나 봐요. 네트워크 열어놔도 안 들어오네. 이미 두 개 갖고 갖고 온 거예요. 답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사실은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사용 또 생겼네. 펠로 라이브러리는 또 뭐예요? 내가 한글을 위에 올릴 수 있느냐인데 이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올리면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프로는 엔진을 이제 어떤 거 쓰느냐? 추론 모델을 쓸 것이냐? 추론 모델을 쓰면 얘가 좀 더 달라지겠죠, 답변이. 아까 이거였죠?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엔진을 바꿨어요. 그 깊은 아마 이게 딥 리서치인데, 뭐, 딥 리서치 R1 갖고 하는 거. 이 R1은 중국에서 만든 거지만 중국에 설치된 건 아니고요. 펠로는 일본 회사에서, 일본 자기가 설치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답변하면 이제 답변이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엔진이 다르니까. 딥서치 하고 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내 자료 말고 웹에서도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가져오네요. 뭐 여러 개 가져오네요. 일단 3월에 과학 수업 주제를 뒤져오고요. 주요 내용도 가져오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준 자료 말고도 외부 자료에서 엄청나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추론 모델도 결과적으로 단계를 하는 방식을 알려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중국 애들이 개발한 거죠. 싼 값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딥시, 딥서치, 딥리서치 이런 걸 시키면 엄청나게 이제 노가다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죠.
심지어 기록 예시도 가져오네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파일하고 학원가에서 얘기하는 링크만 줬을 뿐인데 시간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원래 보통 한 4, 5분 더 걸린다 그러는데 두 개의 출처, 웹 검색 두 개의 출처, 딥시크, 펠로 리즈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들이 이제 작업을 뭐 검색하고 성찰하고 막 이 많은 노가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비슷하게 하고 있죠. 요 알고리즘은 딥시크는 공개를 했고 어떤 순서대로 자기가 작업하는지 공개를 했고 나머지 회사들은 공개를 하지 않았죠. 오픈 AI도 이번에 최근에 공개했죠. 얘는 내가 올린 파일인데 얘는 검색하네 이 키워드로. 이것도 있어 가서 유튜브 같은 것을 가져왔네. 추론 이제 됐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다 했어요. 답변이 훨씬 더 다르죠. 그리고 얘는 약간 보고서 쓰는 스타일이라서 법적 준수 사항까지 써야 된다. 여기 자료 더 늘죠,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올린 자료 말고도 더 가져오죠. 이게 이제 웹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자료 내에서만 하겠다 그러면 웹을 끊으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 플러스 더 많은 걸 네가 알아서 찾아와 이러면 이제 얘가 찾아서 하는데 지금 출처가 고작 몇 개 쓴 거야. 세 개. 21건을 받네요. 21건. 21건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21건 자료를 갖고 와서 작업을 했으니까 훨씬 더 뭐 더 잘 나오겠죠. 예. 이게 한눈에 보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거 펠로 AI 좋은 점은 마인드맵이 되니까 한눈에 보죠. 구체적 관찰 내용을 써야 되고 개별 성취 특성을 강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법적 준수 상정.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작업이나 이런 그 관련된 정보 이런 거 얻을 때는 이 레그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이 두 개를 쓰는 것만큼 어, 막강한 게 없다.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성형 AI를 쓴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써야 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질의응답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생성형 AI가 나오는 모든 서비스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생성형 AI가 나와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기능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면 아까 에펠로 AI 같은 거 옆에 있는 버튼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 그게 뭔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보여드렸지 퍼플렉시티의 공간 이게 똑같죠? 예. 엔진 선택할 수 있고 얘들은 이제 자기 고유 엔진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 설명서 이게 지침이에요. 여기에 이제 수정하면 글 넣을 수 있고 파일 업로드 할 수 있고 펠로 AI도 마찬가지 주제 만들기 그죠? 여기 넣고 파일 넣고 여기 지침 넣고 그죠? 노트북 LM 아까 넣었던 방식 이렇게. 그래서 노트북 LM 퍼플렉시티, 펠로우 이 세 가지는 공짜로 레그하고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하시고 에이전트 워크는 단계별로 가서 계획, 그 다음에 호환, 그 다음에 수행, 점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만들기 귀찮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만든 챗GPTS에 가서 그냥 넣기만 하면 쫙 만들니까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